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7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결산 정리사항 문제와 네 번째 장부조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볼까요? 교재는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기말 결산 정리 분계가 되겠죠.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요. 5문제 중 2문제는 직접 입력하는 수동 결산, 즉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거. 그리고 3문제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감가상각비,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해서 마감하는 자동 결산, 즉 결산자료 입력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는 문제 3문제. 그래서 총 5문제 출제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동 결산을 먼저 해야지 돼요. 소모품 계정 잔액 중 소모품 자산이죠. 결산까지 사용한 금액은 150만 원으로 확인되다. 그러면 정말 우리 회사가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결산 재무제표 1으로 오셔도 되고 전표 입력 장부에 합계잔액시산표 상관없습니다. 자, 2개 중 하나 여세요.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왜?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회계연도 말일자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당좌자산 지나고요. 재고자산 밑에 정말로 자산에 되어 있어요. 자, 200만 원어치 구입을 해서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이 중 150만 원을 사용했답니다. 이 사용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사용을 했으니까 뭘로 정리해요? 비용. 소모품의 비용 계정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해서 소모품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남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오시고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비, 소모라고 2글자만 치세요. 자, 800번대 소모품비 갑니다. 금액은 150만 원. 대변에 소모품을 그만큼 줄여주셔야겠죠? 자, 소모품 줄여줍니다. 150만 원. 자, 엔터. 이렇게 했죠? 자, 15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합계잔액시산표에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뺐으니까 얼마만큼 남아야 돼요? 50만 원만큼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걸로 잡히면 되겠죠? 합계잔액시산표 다시 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보세요. 그리고 살짝 올리면 정말로 50만 원어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사용한 금액만큼만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소모품비로 했다. 그러면 그렇죠. 미사용액만큼만 소모품 계정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현금 과부족 계정 잔액 17만 원. 잔액이 있답니다. 확인해 볼게요. 원인은 화물차 주유대금 지급에 대한 입력 누락으로 확인되었다. 화물차 주유대금이라는 것은 차량 유지비. 제가 이렇게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죠. 요즘 이상해요. 자, 차량 유지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금 가부족 잔액이 17만 원이 있는지 확인할게요. 합계잔액시산표 우리 열려있죠. 여기에서 당좌자산 맨 밑에 오시면 현금 가부족 17만 원. 아이고, 여기 찾으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 금액이 몽땅 다 차량 유지비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일자로 그냥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 너무 아쉽죠? 자, 17만 원을 컨트롤 C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C 하셨어요?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자, 12월 31일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 갑니다.
컨트롤 V 한번 해보세요. 와, 입력하지 않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더니 몽땅 다 갖다 썼어요. 자, 엔터 엔터. 대변의 현금과 부족. 여기도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혹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옮겨 적으시다가. 그러니까 굳이 옮겨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시면 명확하게 정말 됐냐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학계잔액산표에 조회 버튼 눌러보세요. 현금과 부족 잔액 빵원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유지비는 늘어났겠죠? 차량 유지비, 판매관리비에 어디 있나요? 차량 유지비. 아, 여기 있네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12월 31일 날 17만 원 정리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자동 결산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수동 결산 위에서 두 개 다 했어요. 그 때문에 더 이상 수동 결산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는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라고 있더라고요. 클릭해 보세요. 자, 유형자산 총괄 쪽에다 놓으시고 엔터. 그랬더니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은 몽땅 다 떴습니다. 그리고 얘를 개별적으로 한 개 한 개 뜬 게 아니라 통합 계정으로 떴죠. 즉 건물은 건물, 차량 운반구는 차량 운반구, 비품은 비품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올해, 즉 단기에 상각할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상각비란의 금액이 필요한 겁니다. 올해 산 비품도 여기 680만 원 들어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단기 상각비인 68만 원을 복사하세요. 컨트롤 C. 그리고 전체 메뉴를 열어서 우리 마감하기 전에 결산자료 입력 열어놓는데 이번에는 제가 안 열어놨네요. 그죠? 자, 결산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우리 회사는 상품을 사고 파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밑으로 많이 내리지 마세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짝만 이렇게 영업이익 전까지만 열어주세요. 열어주셨나요?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컨트롤 V 해서 68만 원 이렇게 넣습니다. 차량 운반구 보러 갈까요? 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 왜 발음이 이상해져? 510만 2,526원. 이거 기록하다가 오타 날 수 있으니까 컨트롤 C 그대로 복사하세요. 결산자료 입력에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510만 2,526원. 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다시 열어서 비품도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갖다 붙여넣으십시오. 826만 8,333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비유동 자산이니까 무형자산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무형 고정자산 상각해서 소프트웨어가 있네요. 자, 무형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창이 열립니다. 없다. 그러면 얘가 안 열려요. 그렇게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총괄에다 놓고 엔터 하십시오. 소프트웨어 하나 있죠. 여기에 단기상각비인 240만 원을 갖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무형 고정자산 상각 소프트웨어란에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만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유형자산만 하고 무형자산 안 한다. 그러면 이번 문제 틀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몽땅 다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채권 잔액, 즉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대손 설정률 1%.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 그러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계 모듈에 합계잔액산표 클릭. 항상 위에 거에 무슨 작업을 해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을 계산할 때는 조회 버튼을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즉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꼭 조회 버튼 누르신 후 외상매출금란에 오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계산기. 그러면 이렇게 1억 6,4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곱하기 1%니까 0.01이죠. 거기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 5만 원이 있네요. 자, 5만 원 빼겠습니다. 빼는 건 S. 그랬더니 159만 2천 원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설정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요? 그렇죠. 결산자료 입력. 계산기 따라와요. 네,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들한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럼 요 금액을 어디다 칠 거냐? 무형고정자산 또는 여기 감가상각비 바로 밑에 있는 대손상각란에 외상매출금란을 클릭하시면 여기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159만 2천 원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자, 159만 2천 원 입력하셨죠? 그럼 이제 계산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없어져요. 이번에는 받으러옴 하러 가야죠. 합계잔액산표 다시 눌러서 받으러옴. 그러면 여기 한번 여기 받으러 오셔서 그런데 대손충당금이 없어요. 자, 없으면 이 금액의 1%만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서 곱하기 0.01 해갖고 121만 8,250원을 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여기서 컨트롤 C 이게 열려 있어서 컨트롤 C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결산자료 입력에 컨트롤 V 되네요. 자, 여기에서 공을 2개 지운 거랑 똑같이 됩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없다. 그러면 복사해서 공 2개 지우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하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숫자가 끝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손 상각비도 입력을 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했고요. 이번에는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여 결산을 처리하다. 자, 선의선출법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일일이 우리 회사의 품목을 몽땅 다 넣었다 뺐다 한 거를 계산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작성했었냐면 재고자산 수불부가 계속적으로 작성이 됐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관리, 자, 재고자산 수불부 열겠습니다. 마구 엔터 해주세요. 마구 엔터 해주시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품목이 다 뜹니다. 자, 지금 갑상품 같은 경우는 전기에서도 넘어오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됐죠. 이럴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기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어떻게? 일단 기능 모음을 열어서 평가 방법 보겠습니다. 선의선지법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대부분 선의선지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인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확인하시고 시험인데 확인하시고 적용. 마감.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일괄 마감을 하면 요 3개가 마감이 몽땅 됩니다. 자, 마감. 일괄 마감. 그러면 여 눌러보실래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안 됐다. 그럼 부로 나오고요.
거래가 없다. 즉 사고 판 게 없다. 그럼 무라고 뜹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부라고만 되어 있지 않으면 돼요. 자, 여 또는 무라고 되어 있으면 마감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마감이 됐을 때 갑상품, 을상품, 병상품을 모두 다 더해야 되잖아요. 재고 금액을. 요 금액을 다 더해줘야 돼요.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물류관리의 재고자산 명세서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서는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돼야지만 보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5월달로. 어때요? 조건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네. 그런데 12월로 한번 조회해보세요. 12월로 조회를 했더니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서는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된 월에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금액은 4,575만 원입니다. 복사할까요? 자, 컨트롤 C. 상단에 결산자료 입력 또는 회계 모듈의 결산자료 입력 클릭해 주세요. 자, 위로 올리셔서 기말 상품 재고액 이 란에다 컨트롤 V. 그러면 4,575만 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1억 5,425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전표 추가. 예. 확인. 회계 모듈의 일반 전표 입력 열으셔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상품 매출원가가 1억 5,425만 원이 붕괴가 됐고요. 감가상각비가 3가지, 그리고 대손상각, 대손충당금, 그다음 무형자산 이렇게 4개의 자동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채점 대상이 여기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채점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입력할 거거든요. 여기를 채점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그렇죠. 결산자료 입력의 데이터를 모두 다 입력한 후 반드시 전표 추가하고 일반 전표에 와서 확인하신다라는 거, 요거를 명심하셔서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부터 열도록 할게요. 자, 12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열으셔서 뭘 확인하시냐면 당기순이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어디서 끌고 갈 거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끌고 올 겁니다. 자,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왜 안 해요? 자, 우리 회사는 유통회사예요.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어요. 그래서 안 봅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저장된 거 불러주십시오. 왜? 혹시 처분된 내용이 있으면 전년도의 수익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1억 2,588만 2,691원이 손익계산서의 금액과 맞아야 됩니다. 이 금액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여기에 끌고 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여기서 전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전표 추가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손익이라는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에 몽땅 다 넣는 붕괴를 여기서 일으키고요. 그다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기는 작업을 합니다. 전표 추가. 확인. 일반 전표 입력에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손익 계정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렇고 나서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를 열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안 뜹니다. 자, 안 뜨셨죠? 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뭐가 떠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뭐 에러 메시지 떴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표 추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마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시험 보실 때는 단답형 답안이라고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그걸 열으셔서 장부 조회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기록하실 때 숫자만 하시면 되고요. 소수점 인정됩니다. 그런데 뭐 돈표시라든가 원, 한글, 뭐 개, 컴마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만 기록하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10월에 구입한 상품의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자, 10월에 구매한 상품의 공급가액. 자, 물류관리 쪽으로 오셔서 구매관리에 구매 1월보가 있습니다. 아니면 품목별 구매 현황을 보셔도 됩니다. 자, 얘를 보셔도 되고 얘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구매 1월보 언제부터 언제? 10월에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보고요. 입고 쪽이죠. 구매했으니까 거래처는 몰라요. 자, 그런데 갑상품과 을상품을 10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을 물어봤거든요. 여기 공급가액의 전체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답은 5천만 원. 자, 300개 구입했고 5천만 원 공급했습니다. 공급가액으로 설정이 됐네요. 합계 금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포함된 5,5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4월 30일 현재 보통예금 우리은행의 예입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예입이라는 것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죠. 그래서 차변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차변 금액을 볼 건데 우리은행 통장에 얼마나 들어왔냐고 물어봤으니까 거래처 원장이죠. 자, 회계 모듈에 전표입력 장부에 거래처 원장 4월 30일 현재니까 처음에는 그냥 스타트 엔터 하시면 되고요. 04월 30 계정 과목은 물음표 열어서 보통예금 거래처를 우리은행으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엔터 하신 후 우리은행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차변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차변 금액은 1,000만 원이네요. 차변은 돈이 들어온 거고 대변은 나간 돈이죠. 그래서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000만 원. 세 번째, 10월 말 현재. 10월 말 현재 매출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마들전자인가요? 네. 자, 전체 메뉴. 우리 거래처 원장 지금 열려져 있거든요. 이 거래처 원장에서 보셔야 돼요. 왜?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밖에 볼 데가 없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0월 말이니까 날짜를 수정할게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리고 마구 엔터 하겠습니다. 아니면 마들전자를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거래처. 자, 마들전자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잔액을 물어봤어요. 잔액 190만 원. 요거 보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거래처 이름이 나와 있다. 아니면 금융거래처 이름이 나와 있다. 그럼 거래처 원장밖에 보실 데가 없습니다. 자, 190만 원이 답이네요. 4번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판매관리비의 총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판매관리비의 항목을 볼 수 있는 곳은 1월부터라고 했으니까 합계잔액시산표 보셔도 되고요. 뭐 1월계표 보셔도 되고요. 손익계산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지출액을 본다 그러면 1월계표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1월계표로 보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1월계표 월계 쪽으로 옮기시고 1월부터 6월 혹시 날짜를 뭐 수정해서 저기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월을 물어보면 월로 보세요. 그리고 차변 금액이 지출액, 비용은 대변 금액이 비용 뭐 들어올 게 없겠죠. 그래서 판매관리비 항목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판매관리비의 총 지출액을 물어봤으니까 개 429만 5천 원이네요. 자, 총 지출액을 물어봤으니까 판매관리비 항목에 개를 본다. 그럼 대체는 뭐고 현금은 뭐냐? 판매관리비에 현금으로 지급된 건 245만 5천 원이란 얘기고요. 대체전표로 즉 현금을 동반하지 않고 보통 예금에서 뭐 지급했다든가 뭐 미지급금 어쨌든 대체전표로 작성된 거 있죠. 그 금액이 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총 금액이니까 429만 5천 원. 다섯 번째, 1사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상매입금의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중간에 뭐 2, 4분기나 3, 4분기, 4, 4분기가 아니라 1, 4분기이기 때문에 얘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월부터 3월까지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여기 월계표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는 발생할 때 어느 변에 생겨요? 대변에 생겼다가 상환하거나 지급하게 되면 차변으로 오죠. 그래서 얘는 차변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로 볼까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3월 31일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유동부채에 여기 1,470만 원이 됐네요. 총 발생된 거는 2,63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1,470만 원을 갚았고요. 이제 잔액은 1,16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1,470만 원. 여섯 번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금융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얘는 여기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제시되는 재무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탭에 오셔서 K-IFRS 재무제표 세 번째 K-IFRS 포괄손익계산서 클릭 12월로 조회를 하시고요. 살짝 올려보면은 금융원가 여기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25,0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5,000원. 7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의 합계액을 물어봤습니다.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 KIFRS 재무상태표 클릭. 자,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유형자산의 합계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 내려볼까요? 유형자산의 합계액 6,825만 1,141원입니다. 즉 장부가액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빼야지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뺀 장부금액은 6,825만 1,141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제출용을 누르셔서 유형자산 합계액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법을 좀 익숙해지면 과목별로 보는 게 편한지 제출용으로 보는 게 편한지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과목별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개가 나오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7회 모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